해광천년입니다. 우리는 늘상 돈, 건강, 그리고 인생의 목표,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거리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학창시절에는 진학,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직업의 선택과 사회 진출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더 성숙했다면 인생관, 가치관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96%의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6%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단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4%만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96%의 고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만족감, 성취감,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이러한 목표점과 현실과의 괴리감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쓸데없고 부질없는 고민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치유해 주더라. 그래서 시간이 최고의 보약이자 치료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근심 걱정이 우리 손바닥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생각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에 잔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꽉 찬 손이라고 합니다. 손금이 이렇게 주요 손들로만 깔끔하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감정적이고 신경이 예민하고 그에 따라서 늘 걱정하거나 조바심 내고, 이러한 손들에는 손금이 지저분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손에 손금이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이완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스트레스선, 즉 대장애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선 안쪽, 그러니까 금성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을 끊고 지나가는 선을 말합니다. 또 이 선이 한 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장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전적으로 힘들다든지 직업적으로 꽉 막힌다든지 감정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심한 충격이나 인간적인 배신을 당한다.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운명선상에 있는 선 모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 부도를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목성구에서 토성구를 향해서 비스듬히 올라가는 선, 이렇게 올라가는 선, 이것도 또한 스트레스 선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목성구가 상징하는 명예,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남들한테 털놓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로 삭히다가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뇌선이 월구를 향해서 길게 하향하는 선, 이러한 선이 있어도 생각이 깊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일까지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스타일입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쓸데없는 걱정까지 많이 한다.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선이 이러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다든지 덕지덕지 덧칠한 것처럼 생겼다. 이것 또한 마음이 산란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 역시 마음의 수련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미래에 대한 운명 예측을 사주 명리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사주 명리는 오행의 파동과 오행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오는 경우는 대부분 희망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다고 하면 어떠한 방편 제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편 화해법 역시 오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거기에는 오행의 색깔, 그러니까 오행의 색으로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오행을 옷이라든지 소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게 이러한 오행의 색깔을 적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또 오행에 상으로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기가 부족하면 화초를 둔다든지, 수기가 부족하면 수족관, 물레방아 이러한 수산물을 둔다든지, 또 토가 부족하면 노란 해바라기 꽃 그림, 이러한 상징물과 그림들을 통해서 오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숫자로 비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은 3과 8, 화는 2와 7, 토는 5와 10, 금은 4와 9, 수는 1과 6 등의 숫자를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차량번호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의 상을 그 동물이 상징하는 공간 방위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북쪽 방향이죠. 또 목은 인목과 묘목, 동쪽입니다. 화는 사화와 오화, 남쪽이 되겠습니다. 금은 신금과 유금, 서쪽. 그 다음에 소는 북동쪽, 용의 상은 남동쪽, 양의 상은 남서쪽, 개의 상은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 사주에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이러한 동물들의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자기 몸이나 소품에 부착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행동, 실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마음을 여유롭게 진정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간에 변화를 주면서 뇌에 휴식을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구름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운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자기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지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 방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명상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 뭔가를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다 보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집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얘기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마음을 내려놔라,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해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하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